안녕하세요. LA의 정교수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자, 오늘 리뷰 영상 준비했는데요. 다뤄볼 주제들은요. 자, 테슬라 당분간 상승 흐름을 탄다라는 주제 다뤄봅니다. 자, 그리고 AI 주식들이 다시 꿈틀대고 있다라는 소식 살펴보고요. 그리고 비트코인이 15만 부를 가나라는 주제 다뤄보겠습니다. 그 외 테슬라 소식과 미국의 매크로 상황들 살펴보도록 합니다. 자, 우리 먼저 이 Fear and Greed Index 공포와 탐욕 지수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와, 정말 대박입니다. 자, 공포와 탐욕 지수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숫자가요, 앞자리가 또 바뀌었습니다. 앞자리가 60입니다. 와, 정말 최고 아니겠습니까? 자, 앞자리가 62로 6자인데요. 원래 최근에 5자였잖아요. 그래서 중립 구간에서 이 그리드 욕심 구간에 살짝 걸치는 그런 모습이었거든요. 자, 그런데 이제 앞자리가 6자로 바뀌면서 61을 기록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지금 이 숫자가요, 금방 올라오고, 그리고 이 사람들의 심리 상태가 극도의 공포에서 욕심 구간으로 바뀌는 거 금방 바뀌지 않습니까? 제가 이거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불과 몇 주 전만 하더라도 extreme fear, 극도의 공포 상태에 빠져 있었죠. 그리고 그 극도의 공포라는 게 거의 한 달 반, 거의 2달 가까이 머물러 있었단 말이에요. 그때는요, 왜 극도의 공포 상태, 한 자리 숫자까지 떨어졌냐면은, 자, 이 트럼프의 관세가 이런 식으로 밑도 끝도 없이 어떤 교착 상태로 빠진다? 해결책이 안 보인다? 이게 일기 때처럼 만약에 1년씩 질질 끌어버리면요, 이거는 경기 침체가 확실한 거예요. 경기 침체가 오면요, 이 소위 말해서 이 관세로 돈 벌려고 했던 것을 오히려 더 큰 손실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이 경기 침체 때문에. 경기 침체는 빠져버리면요, 언제 회복될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럼 그게 더 손실이 크다고요. 자, 그래서 사람들이 그게 걱정이 되어서 투자자들이 굉장히 공포 상태에 빠져 있었거든요. 근데 헤어나올 수가 없었죠. 근데 끊임없이 우리가 얘기했던 게 뭡니까? 결국은 모든 원인은 관세 때문이라고. 트럼프의 말 한마디, 트럼프의 관세 정책의 변화만 오기만 하면 봄날이 온다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근데 보십시오. 바뀌고 있죠. 역시 변화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서서히 받고 있죠. 60입니다. 여러분, 이게 중국과의 지금 이제 그 이번 주말에 이제 그 협상하잖아요. 자, 협상에서 두 가지 나올 수 있겠죠. 안 좋거나 좋거나. 자, 좋다 그러면요, 이거 갑자기 또 여기서 좋은 결과 나와서 뭐 둘이가 이제 합의에 이른다 이런 비슷한 얘기 나오면요, 주말 동안 지나면서 다음 주에 이게 그 60이 뭡니까? 70도 돌파 익스트림 그리드로 완전히 올라갈 겁니다. 그 이후부터 한 몇 달간은요, 굉장한 상승들이 나올 수 있겠죠. 자, 그 반대, 둘이 만났어요. 중국하고 베센 장관하고 같이 만났는데, 에이, 뭐 서로가 뭐 이 확실히 뭔가 차이가 크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야, 둘이가 이게 거리가 멀어 이런 얘기 나오면 이게 주춤할 거예요. 다시 거꾸로 돌아가면서 주춤합니다. 자, 주춤하면서 주가가 떨어지면요, 그때가 또 기회입니다. 자, 그러니까 그건요, 결국 한 발 주춤하고 두 발 주춤하더라도 결국은 둘은 합의를 볼 수밖에 없어요. 왜냐? 둘 다 지금 벼랑 끝에 서 있거든요. 둘 다 좋은 상황 아니에요. 그러니까 미국도 지금 쉽지 않고요. 그리고 이 중국 같은 경우는 더 지옥 같은 삶을 살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중국은 더 버틸 수는 있다고요. 자신들의 국민들을 쥐어짜내면서 버틴다고요. 근데 미국은 국민들을 쥐어짜면은 트럼프는 뭐예요? 내년 대선이 없어요. 그러면 트럼프는 바로 이제 레임덕에 빠져버린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으로 길게 가버리면요, 중국이 더 잘 버티는 건 맞아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중국이 데미지가 없냐? 아마 일본처럼 30년 동안의 디플레이션에 빠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만큼 지금 어려워요, 중국이. 자, 아무튼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둘 다 변한 것도 있어요. 그럼 why not입니까? 둘이 합의를 봐야겠죠. 그래서 트럼프가 자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트럼프가 그 얘기했죠. 일부 때도 이 145%의 관세 it is going to be down 이러겠죠. 떨어질 거라는 거죠. 내려갈 거라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뭐 기존에서 좀 더 올려가지고 트럼프는 오늘 영국과도 베이스라인을 10% 잡고 거기서 이제 품목별로 좀 더 올리는 그런 쪽으로 큰 틀에서 합의를 보지 않았습니까? 굉장히 잘 된 거예요. 그 정도만 하더라도 미국은 5조 원 이상을 플러스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모든 나라에 5조, 4조, 3조씩 이렇게 하게 되면요,
사실 트럼프는 가만히 앉아서 돈을 버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지금 이 중국과의 협의가 나오니까 지금 어떻게 됐건 중간중간에 조정이 나올 때는요, 계속 사모아가는 정말 좋은 전략입니다. 앞으로 주가가 중국이 해결되면요, 이거 뭐 익스트림 그리드로 가서 주가가 굉장히 흐름이 나올 수 있습니다. 지금도 보면 오늘 또 그렇고 지금 들썩들썩 하거든요. 비트코인이 먼저 튀는 거 보세요. 비트코인은 유동성이 공급돼야 되거든요. 근데 결국 관세가 해결돼야 유동성이 공급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분위기가 좋은 겁니다. 자, 이어서 살펴볼 소식은요, 선물 시장과 오일 가격 10년 물금리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지금 선물 시장은 뭐 나쁘진 않아요. 계속 플러스였다가 다우가 지금 조금 떨어졌지만 그냥 의미 없는 숫자죠. 0.06 거의 제로에 가깝습니다. S&P가 0.04 플러스고요. 그리고 나스닥은 0.14 상승 중에 있습니다. 자, 뭐 이거는 오늘 많이 좀 올랐기 때문에 또 이제 이것에 대해서 조금 또 조정 오고 있지만, 그러나 시장은요, 전반적으로 이제는 이 오르락 내려가지만 상승 무드가 탈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면요, 지금 오늘 영국과의 빅딜은 앞으로 많은 나라들과의 딜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하나의 굉장히 큰 사건이죠. 그래서 빠르게 움직여 나갈 겁니다. 그리고 일부 때도 살폈지만 디테일하게 보면은 트럼프가 처음에는 윽박질렀지만 결국 지금 결과적으로 보면은 좀 더 낮게 관세를 만들어 가잖아요. 용납할 만큼 10%를 베이스라인으로 하고, 그러고 나서 조금씩 올린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대부분의 나라들에도 비슷한 어떤 기준대로 적용될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은 굉장히 지금 좋은 찬스가 오고 있어요. 이제 계속 플러스로 상승 모드 탈 것 같고요. 오일도 이것 때문에 올라오죠. 60.26입니다. 오일은 왜 뛸까요? 자, 오일에 두 가지 얼굴이 있다 그랬죠. 첫째는 뭡니까? 트럼프에 의한 기름값 강제 하락이죠. 그게 뭡니까? 이 오펙이 완전 트럼프 편에 썼죠.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가 오펙을 확실히 푼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오펙이 오히려 감산이 아니라 가격 떨어지면 원래 감산해가지고 가격을 올리는 게 오펙의 돈만 보고 본다면 그럴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가격이 떨어지고 있는데 여기에 증산을 더 한대요. 그게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우리는 트럼프 편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트럼프가 잘한 겁니다. 자, 그런데 또 하나는 얼굴이 뭡니까? 이거는 이제 리세션에 대한 공포죠. 경기 침체가 올 수 있다? 이 관세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또 떨어졌거든요. 경기 침체면 공장이 안 돌아가니까 떨어지지 않습니까? 자, 어찌됐건 그런 상황이었는데, 지금 이제 관세가 해결되기 시작하니까 뭐예요? 리세션 이제 안 오겠는데? 라고 생각하니까 60달러대로 다시 복귀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좋아요. 아주 좋습니다. 이 정도면요. 더 많이 올라가진 않아요. 70불 뭐 넘고 이럴 가능성은 없습니다. 자, 그리고 10년 물금리도 4.36인데 안정적이다라고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자, 이어서 살펴볼 소식은요, 엔비디아 소식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엔비디아가 H20 칩을요, 다시 한번 모디파이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H20는 사양이 낮잖아요. 지금 현재 H100, 그리고 더 좋은 최신 사양이 블랙웰이죠. 그러니까 월등히 이거보다 5배에서 10배 이상 성능이 좋은 겁니다. 근데 H20는 뭐냐면 옛날 버전이라서 이걸 가지고 중국에 수출을 해왔거든요. 자, 그래서 이 중국의 수출을 계속 잘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제 막 중국의 관세가 막 때려지니까, 그리고 지금 H20까지도 중국에 수출하지 마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굉장히 엔비디아 주가가 흔들리지 않았습니까? 자, 근데 어제 사실 트럼프가 이 바이든이 취했던 방식의 중국에 대한 이 반도체 규제에 대해서 손을 보겠다라고 얘기했어요. 좀 긍정적으로요. 그래서 엔비디아 주가가 어제 좀 많이 올랐죠. 자, 그런데 이제 그것에 발맞춰 가지고 H20 칩, 즉 그러니까 이것을요 좀 더 모디파이해서 중국에게 딱 맞춤형으로 이제 만들어서 수출하겠다는 겁니다. 이게 만약에 트럼프가 허락하잖아요. 그러면은 주가가 굉장히 많이 뛸 겁니다. 그럼 이 소위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요, H20 칩부터 시작해서 H100 다 이제 어찌됐든 간에 좋은 것들은 미국 가고 선진국에 보내면 되고 동맹국에, 그리고 중국에는 H20라도 계속 보낼 수 있으니까 매출이 아주 탄탄하게 유지되겠죠.
지금 요건요, 엔비디아의 호재인데, 근데 아직까지는 몰라요. 또 트럼프가 아예 다 막아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근데 지금 분위기는 그렇진 않거든요. 근데 언제 돌변할지도 모르는 상황이죠. 근데 여러분들 중에도 그랬잖아요. 왜 중국에게 이런 거에 다 막아야죠. 왜냐면 젠슨왕이 이러다가 우리가 오히려 일자리가 더 줄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랬더니 여러분들 중에는 무조건 반중국파들은 중국에게 아예 주지 말라고 막 또 그렇게 했잖아요. 그게 그렇지가 않아요. 지금 트럼프 행정부는요, 여러 가지 계산을 해봤을 때에 차라리 지금 딥시크 나오고 이럴 때에 차라리 이런 저사양 이런 H20 칩 이런 것들에 중국이 오히려 이걸 받아서 써야 그들이 어차피 여러분 이것도 제공 안 하면요, 자체적으로 개발할 거라고요. 그러다 보면 자체적으로 개발하면 미국에 의존을 하지 않는다고요. 오히려 이런 저사양이라도 보내서 미국에 의존적으로 만드는 게 낫다라고 전략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꾸 뭐 반중 이런 거 자꾸 하지 마세요. 미국과의 동맹은 탄탄히 하되 중국도 우리가 지금 물건을 팔 수 있는 전략적인 상대예요. 그렇게 자꾸만 뭐 이념적으로 접근할 필요 없어요. 실용적으로 접근해요. 실용적으로 모든 거. 미국의 가치는 practical, 실용성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아무튼 간에 지금 이 트럼프가 지금 생각을 바꿀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 어차피 딥시크에서 얘네들 쫓아오는데 그냥 저사양은 보내서 우리가 더 많이 팔고 미국이 돈을 더 버는 게 중요하지. 미국은 어찌됐건 최첨단을 가지고 치고 나가면 되는 거고. 그렇게 넓게 생각해야 되는데, 너 아니야? 이게 아니라고요. 흑백 논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엔비디아 주가가 얼마 전에 오른 거고요. 그래서 지금 트럼프 행정부도 그걸 가지고 아주 practically, 그러니까 아주 실용적으로 그걸 테스트 지금 이 계산기를 두들기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지금 엔비디아가 숨죽이며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자, 다음으로 살펴볼 소식은요, 비트코인 소식입니다. 자, 지금 비트코인이 10만 불 돌파를 했습니다. 자, 그동안 뭐 비트코인 투자하고 있는 분들은 왜 이렇게 안 오르지 하면서 뭐 7만 불, 8만 불까지 떨어졌다가 계속해서 이제 왔다 갔다 하다가 결국 올라오죠. 근데 안 떨어지는 것이 신기하지 않습니까? 원래 비트코인은요, 훨씬 더 많이 떨어져야 돼요. 아마 6만 불, 뭐 5만 불까지도 떨어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떨어지지 않고 버티고 있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현물 ETF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자, 근데 어찌됐건요, 지금 최근에 다시 10만 불 돌파하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트럼프의 드디어 이제 각 나라들과 관세 협상이 진행되면서 이거 이제 끝나겠구나라는 기대감들이거든요. 결국 이 비트코인도요, 유동성이 있어야지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빅테크 올라가듯이 결국은 올라가야 되는 건데, 지금요, 이 각 회사들이 비트코인을 막 적극적으로 지금 매수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 컬이라는 회사, 지금 이번에 42개의 비트코인을 쓸어 담았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대략 가격적으로 4밀리언, 400만 불어치 정도 되거든요. 지금 이 정도면요. 현재 올해 지금 컬이라는 회사는요, 올해만 25년도만 지금 197% 이상의 현재 수익률을 얻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뿐 아닙니다. 오른쪽 아래쪽에 보시면요, 이 메타플래닛이라는 회사도 비트코인을 555개나 취득했다고 합니다. 이거는 막대하죠. 앞에 컬하고는 비교가 안 됩니다. 이거는 5,300만 불어치 되죠. 10배가 넘는 그런 규모입니다. 555개의 비트코인을 쓸어 담았고, 이게 이제 올해, 그러니까 벌써 1월부터가 5월 9일까지, 5월달까지 계산했을 때 무려 136.7% 수익률을 얻고 있다고 합니다. 자, 아무튼 비트코인에 대해서 지금 뭐 회사들이요, 너도 나도 기회가 올 때마다 계속 담고 있거든요. 특히 이번에 막 급등할 때 바로 이런 회사들이 막 쓸어 담았어요. 그러니까 쓸어 담다 보니까 오르는 거죠. 근데 지금 막 많은 회사들이, 이전보다 더 많은 회사들이 비트코인을 전략적 자산으로 계속 담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이러다 보면요, 지금 이 관세 풀리면서 하다 보면 타이밍이 15만 불까지도 비트코인이 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비트코인을 주목하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아무튼 지금 비트코인이 상승한다는 말은요, 이 다른 지금 이 주식들도 결국은 빅테크 매그니피센트 세븐 주식들도 굉장히 좋은 흐름이 나올 수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살펴볼 소식은요, 지금 데나입스가 AI 관련된 주식 30개를 올려놨거든요. 자, 이거 30개를 추천했는데, 자, 여기에
지금 핑크빛으로 제가 하이라이트한 거 보세요. 여기에 지금 매그니피스 7은요, 당연히 독보적으로 들어갑니다. 자, 먼저 왼쪽 편에 1번 타자의 하이퍼스케일러,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아마존입니다. M7에 3개 들어갔죠. 얘네들 왜 하이퍼스케일러입니까? 얘네들은요, 지금 이 데이터 센터를 무지막지하게 투자를 해가지고 키우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은 이 데이터 싸움이니까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소프트웨어 영역에 앞으로 중요하죠. 팔란티어가 들어가죠. 그러니까 제가 팔란티어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팔란티어도 M7 주식은 아니지만 지금 AI에 아주 가장 또 수혜를 보는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팔란티어 계속 오르고 있죠. 지금 당분간 굉장히 PR은 높지만요. 이 지금 열기가 이걸 식기가 쉽지 않아요. 막 관세 해결되고 나면 굉장히 미친 상승이 또 계속 나올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메타 보겠습니다. 메타하고 애플이죠. 이 M7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메타도 지금 AI가 굉장히 좋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어타너머스 자율주행과 로보틱스에서는 테슬라가 독보적입니다. 여러분, 그 젠슨왕이 미래의 AI는 자율주행과 로봇 시대라 그랬죠. 근데 테슬라가 이걸 뭐 독보적입니다. 사실 경쟁사가 없어요. 지금 현재로서는요. 그러니까 그 부분 좋고요. 그다음 엔비디아 보세요. 이게 이제 세미컨덕터인데 지속적으로 하드웨어와 이쪽에 공급에 계속 늘어나겠죠. 뭐 브로드컴이랄지 뭐 다 들어갑니다. 이 반도체 회사들을.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AI 회사들이 이제 꿈틀꿈틀대기 시작합니다. 테슬라 주가도 꿈틀대고 팔란티어는 이미 오늘만 8% 이상 뛰어 올랐고, 그러니까 다들 이제 꿈틀꿈틀 되면서요. 관세만 해결되면 AI의 특별 수혜주로서 굉장히 지속적으로 앞으로 최소한 5년에서 10년은요. 아마 얘네들이 전성기를 구가할 겁니다. 자, 지금부터는요, 테슬라 소식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살펴볼 소식은요, 내부자, 즉 테슬라의 이사진들 중에 그 위에 이제 핵심 멤버들이죠. 경영진들의 테슬라 주식 그 판매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자, 얼마 전에 대략 한 달 전인가요? 그때 한두 달 전에 테슬라의 전체 수장이죠. 로빈 덴홈입니다. 자, 왼쪽에 사진에 나오는 이분이신데, 자, 이분이 테슬라 주식을 뭐 본인이 갖고 있던 스탁 옵션을요, 다 대량 매도했다. 뭐 이런 얘기가 흘러나왔잖아요. 그때 이제 테슬라 주가 좀 많이 올랐을 때, 트럼프 때문에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을 때, 그때 소위 말해서 이 전체 디렉터잖아요. 전체 보드에서, 이사진에서 최고의 디렉터인데, 디렉터가 다 팔아치웠다라면서 막 그때 소문이 돌면서 막 주가가 막 흘러내리기도 하고 배신자니 막 이런 얘기 막 흘러나왔잖아요. 근데 사실은 뭐 그때 우리가 이분이 뭐 다 개인적인 돈이 필요하거나 뭐 했을 때 당연히 팔 수도 있다 이러면서 제가 이제 그런 일들은 비일비재하게 일어난다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미 그 많은 그 이 기업들의 수장들은요 다 때가 되고 주가가 많이 오르면 팔아요. 엔비디아의 젠슨왕도 그렇고 엔비디아의 전체 그 내부자들이 얼마나 많이 팔았습니까? 엔비디아 주가가 많이 올라왔을 때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뿐만 아니라 엔비디아뿐만 아니라 많은 회사들이 뭐 은행권이랄지 뭐 우리가 이름만 들어도 다 알만한 사람들이 다 주가가 오르게 되면요 어느 시점에 어느 정도 주식을 매도하기도 하고 또 다 매도하기도 하고 막 그럽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일반적인데. 자, 그런데 유독 테슬라 관련된 그 주가 내부자 판매에 대해서만 너무 가혹한 잣대를 대기도 하고 또 너무 예민하게 반응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항상 깊은 설명이 필요한 거죠. 특별히 이제 이 공매도들이 많고 하다 보니까 그걸 계속해서 공격하죠. 공매도들은, 테카들하고 공매도들은요, 이것 봐. 테슬라의 미래가 없잖아. 아니면 왜 이 수장이 테슬라 주식을 다 파냐고, 스탁 옵션 왜 팔아치우냐고 막 이러지 않습니까? 더 나중에 오를 것 같으면 뭐하러 파냐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비꼬듯이 얘기하잖아요. 자, 그런데, 그리고 이제 개미 투자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비난에 굉장히 취약해지거든요. 자, 근데 이번에 완전히 또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에 이제 중요한 얘기가 흘러나왔어요. 자, 이 로빈 덴홈이요. 본인이 주식을 매도한 얘기를, 공개가 됐는데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일단 두 가지 큰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 빨간색으로 하이라이트한 거 보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이 덴홈이 갖고 있던 스탁 옵션이요. expire, 즉, 다 팔아야 될, 소위 말해서 이제 만기가
2025년 6월 달이 됩니다. 2025년 6월 달이면 지금 임박했잖아요. 다음 달이잖아요. 25년 6월 달에 만기가 되기 때문에 이게 주된 이유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자, 이 지금 만기 내용을 좀 보면요. 이제 이 2010년도 규정에 의해서 이제 이게 주어졌는데, 대놈에다가. 자, 이 우리 지금 디렉텍이 주어졌는데, 자, 그게요. 노란색으로 하얀 보세요. 36분의 1씩. 그러니까 주식에 지금 스탁 옵션 받은 거 있죠. 받은 거를 36분의 1로 나눠 가지고, 자, 36분의 1이란 말은요. 지금 이 스탁 옵션에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이게 1년에 뭐예요? 12개월이잖아요. 그러니까 36분의 1로 나눠서 하나씩 계속해서 이제 채워진단 말은요. 이게 이제 3년 동안 주식을 완전히 팔 수 없게끔, 그러니까 스탁 옵션을 받았는데 그냥 내다 팔아버리면 주가에 영향을 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주가를 보호하기 위해서 스탁 옵션도 사이즈가 크니까 줬을 때에 네가 3년 동안은 팔 수가 없어, 이런 규정들이 있잖아요. 뭐 3년, 5년 이렇게 기준이 있거든요. 내부자가 판매 못하는 거. 그러니까 이미 그 2018년도 그 6월 18일부터 36분의 1로 나눠 가지고 3년 동안은 점점 소위 팔지 못하면서 3년 이후부터 는 네가 이제 완전히 팔 수가 있다, 이렇게 이제 규정이 있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맨 아래쪽에 노란색으로 하나 보세요. 제가 별표 쳐놨는데 21년도 6월 18일 날부터는 이제 완전히 이 자신의 것이 돼요. 스탁 옵션이 그 자기가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Exercisable by June 18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사실 2018년도부터 2021년도까지 이 받은 옵션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은 이제 3년 동안 안 팔고 버텼잖아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21년도부터 팔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21년도, 22년도 계속 안 팔았죠. 계속 홀드하고 있다가 결국 어떻게 된 겁니까? 그래서 지금 이번에 이게 이제 소위 말해서 마감하는 게 2020년 6월 달이라고요. 그러니까 올해 6월 달이니까 임박했잖아요. 그러니까 최근에 한번 많이 올랐을 때 지금 날짜도 임박했기 때문에 팔 수 있는 건요,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그건 그동안 안 팔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분이 충성이 없냐, 뭐 테슬라 주가 미래가 없는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일단 마감도 왔고, 그리고 주가도 많이 오른 상태고, 그리고 3년 이상을 계속 기다렸잖아요. 3년이 뭐예요? 28년도부터 21년도니까 22, 23, 24, 25, 이게 몇 년입니까? 토탈 7년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7년 동안 홀드 할 수 있습니까? 대단하게 다 홀드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사이즈가 커져 있으니까 당연히 이걸 팔아가지고 이제 마감도 왔고, 그러니까 지금 이제 마감이 임박했기 때문에 이번에 한번 판 거예요. 두 번째는요, 이유가 뭐냐면 이게 이제 델라웨어 그 지난번에 그 판결 있죠. 지난번 판결 아닙니다. 그러니까 항상 델라웨어에다가 소송을 걸죠. 이번에도요, 이 지금 그 어떤 소송이 걸리냐면, 지난번에 우리 델라웨어 그 판사가 그 소송은 뭐였어요? 그 몇 주도 갖고 있지 않는 친구가 일론 머스크가 너무 많은 돈을 소위 말해서 받은 거 아니냐, 뭐 이렇게 하면서 소송을 내걸었잖아요. 근데 델라웨어 판사가 그거 그 사람 손을 들어줬죠. 머스크의 손을 안 들어줬어요. 그래서 그걸 놓고 이제 이건 정치적 판결이다, 막 이런 얘기 나오지 않았습니까? 자, 그래서 지금 다시 재소송하고 있는 중인데, 그거와 별도로요, 또 지금 그 초록색으로 하이라이트한 거 보세요. 그 6월 달입니다. 2020년도 6월 달에, 지금 벌써 한 5년 전이죠. 그때 20년도 6월 달에 Police and Fire Retirement System이에요. 디트로이트의 경찰관들과 소방관들의 은퇴연금 그 펀드가 있거든요. 그쪽에서 소송을 걸었어요. 델라웨어 코트에다가 소송을 걸었는데, 그 소송이 뭐냐면요, 테슬라의 보드 멤버들이 의외로 너무 excessive director compensation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보드 멤버들이 너무 지나치게 보상을 받는 거 아니냐라고 소송을 건 거예요. 특히 27년도하고 20년도 사이에 이때 스탁 옵션에 대해서 소송을 건 겁니다. 왜 그럴까요? 27년도 17, 18, 19 이때는요, 주가가 뭐 그렇게 많이 오른 건 아니거든요. 근데 사실 20년도쯤에 그때 완전 폭등해 버리죠. 그때 거의 10폴드, 10배가 뛰어버립니다. 테슬라 주가가. 그때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너무 짜릿했거든요.
10배가 뛰거든요. 10배가 뜁니다. 그러니까 기다린 사람이 그렇게 돈 버는 거거든요. 자, anyway. 근데 테슬라 주가가 그때 너무 급등했는데 이거는 너무 과한 거 아니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너무 스탁 옵션 가지고 너무 많은 돈을 받아가니까 이 부분 소송 걸었어요. 그 아직까지 지금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중인데, 자, 그것이 발동되고 그러면요, 이 대놈이 자기가 스탁옵션 받은 거에 대해서 이건 정당한 보상이잖아요. 아니, 주가가 이렇게 20년도에 뛸지 안 뛸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걸 누가 알아요? 근데 그걸 소송을 거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데놈즈가 이제 그런 것에 대해 영향 안 받으려면 이 이사진들도 좀 정리할 건 정리해야죠. 그러니까 지금 이유들이요, 충분히 리즈너블한 거예요. 그러니까 테슬라의 미래가 없어서가 아니라 지금 걸려있는 소송 때문에 어쩌면 돈을 뭐 이렇게 못 받을 수도 있고 돈이 줄 수도 있고 이런 소송 걸리거든요. 왜냐하면 델라웨어의 판사가 델라웨어 판결이 이상하게 지금 판결이 계속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빨리 그 판결들이 나오기 전에 결정을 해야겠다 판단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만기도 있고 그리고 델라웨어의 소송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정리를 한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충분히 팔 이유가 됐죠. 미래가 없어서가 아니라 충분히 이 정도면요, 누구라도 팔아도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여러분들이 이 왜 테슬라 전체 경영진의 디렉터가 주식을 이렇게 다 팔았다 소문이 들었지 않습니까? 다 팔았다고 그랬는데, 자, 그리고 이 이유는 이제 밝혀졌고요. 근데 또 다른 그 하나가 또 있는데, 다 판 게 아니라요. 몇백만 불 정도 규모가 아직 주식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것도 이제 아직 지금 6월 달이 마감이라서 어쩌면 그걸 팔아야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아마 한 번 더 팔 수가 있다라는 소식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25년도 6월 달 전에, 그러니까 지금 아마 5월 달, 6월 달 요간에 한번, 6월 달 전에는 팔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 마감 전에는 팔아야 되기 때문에 한 번 정도 내부자 판매가 또 올 겁니다. 이 사람이. 근데 그때 돌 던지지 마세요. 이분은 마감이 그때라서 팔아야 되는 거고 어떻게든 뭐 또 정리가 좀 필요한 그런 상황이니까, 자, 그렇게 되면 뭐 주가가 아마 또 크게 한번 뛸 때 팔 수 있겠죠. 그럴 때 조정이 나올 때는 뭐예요? 또 우리가 뭐 우리에겐 좋은 찬스죠. 뭐 팔아주면요. 그러니까 이게 뭐 테슬라의 미래가 없어서 파는 거 아니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살펴볼 테슬라 소식은요, 일론 머스크의 이전 인터뷰가 또다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보시면요, 위에 제가 핑크빛으로 하나 보세요. 이 머스크가 어떤 중요한 인터뷰에서요,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자, You could easily power the entire US with solar라고 합니다. 자, 이 미국을 태양광으로서 전 미국의 전기를 쉽게 공급할 수 있는 방법도 있다. 이 얘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미국에 지금 전기가 얼마나 많이 필요한데 어떻게 미국의 태양광으로 전 미국에 다 공급할 수 있을까? 라고 했을 때, 자, 뭐라고 하냐면 You could actually power the entire United States 라고 합니다. 자, 어떻게 하냐면 100 miles by 100 miles of solar라고 합니다. 자, 그게 어떻게 전 미국의 이 태양광 에너지로 전기를 충분히 공급할 수 있냐? 100마일 by 100마일입니다. 그러니까 100마일 square feet이죠. 자, 이게 100마일이면요. 보통 우리가 한 10마일이 자동차로 미국 기준으로 자동차로 한 10마일이면 한 10분 걸린단 말이에요. 10분 쭉 달려가는 거예요. 전속력으로. 보통 한 70마일, 65마일, 70마일 정도로요. 그러면 그런 식으로 해서 10분 가는 건데 한 100분 이상, 60분 이상, 1시간 반 정도를 쭉 자동차로 달려가는 거리라고 보면 돼요. 1시간 반 동안. 자, 그러니까 1시간 반 동안 차로 달려간 거리를 이 스퀘어 핏이니까 100 곱하기 100이에요. 100마일 곱하기 100마일. 그러니까 정사각형이죠. 그 규모의 태양광 패널을 다 깔면 거기에서 태양광으로 받아지는 걸 가지고 매일매일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태양광으로 이제 이 미국 전체를 다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it is very feasible이라고 합니다. 그게 어려운 게 아니라고 합니다. 굉장히 합리적이고 쉽다라고 접근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뭐라고 예를 들었냐면요. 여기는 나오진 않지만 그래서 지금 네바다주나 유타의 태양광이 정말 좋거든요. 거기는 지금 아직도 소위 말해서 그냥 그 사막과 같은 데가 정말 많아요. 그런 데다가 아예 그냥 사실 미국 땅덩이 넓으니까 100마일 바이 100마일 스퀘어핏은요, 사실 그냥 코딱지만한 거라 보면 돼요. 그러면서 뭐 그냥 이 유타나 네바다의 한 코너, 그 사람이 살지 않는 지역에다가 그렇게
딱 그 코너 짜서 해버리면 충분하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려운 게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이건 뭐 메인터넌스도 별로 들 것도 없고 정말 이지한 거라는 거죠. 그래서 태양광 에너지야 무한대로 공급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미국 이 서부와 그 유타와 이쪽에는 태양 에너지 공급이 워낙 좋으니까 빵빵하니까 이런 것들을 한번 대규모로 프로젝트를 하는 거 좋지 않을까 이 얘기를 했거든요. 그 이런 얘기는 결국은 이제 정부의 실행력과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 건데, 자, 이게 이제 정말,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이게 충분히 가능한 얘기예요. 이제 그 다음에 이걸 이제 practically 가려면요. 결국은 뭐예요? 이걸 이제 저장하는 능력이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결국 배터리 능력이죠. 저장하는 능력, 수송 능력, 뭐, 100, 이 마일이면요. 이거 이제 뭐 태양광 패널에 이제 먼지가 앉거나 이러면은 사실 그게 또 태양광 이 어떤 퍼포먼스가 떨어질 수 있는 거잖아요. 자, 그런 면들 여러 가지 이제 메인턴스 좀 소위 관리가 필요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어찌됐건 이게 지금 머스크는요, 벌써 머릿속에 왜 에너지, 배터리, 소위 메가팩 비즈니스를 하냐면요. 이 100마일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100마일 스퀘어핏의 태양광 패널이 깔려 있으면, 자, 태양이 내리쬐죠? 태양을, 에너지를 이제 전환시켜, 에너지를 저장할 거 아니에요. 그럼 결국 저장 공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테슬라의 메가팩 사업을 한 이유가요. 다 이런 이미 미래를 바라보면서 하고 있는 겁니다. 언제든지 가능하겠죠. 그런 지역에. 결국은 얼마나 태양광을 손실 없이 저장할 것이며 이걸 옮길 때도 저장 없이 옮길 수 있는가. 다 그런 것이 관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건요. 불가능한 현실은 아닙니다. 그리고 실제로 중국은요. 이미 중국의 태양광이 얼만큼 쓰고 있냐면은 미국의 절반 정도 가정에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을 정도로 이미 그 정도로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무섭게 지금 쫓아오고 있는 거죠. 태양광에 미친 듯이 매달리고 있거든요. 근데 미국도 얼마든지 가능하고 햇빛 좋은 곳이 너무 많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테슬라의 에너지 메가팩 있죠. 이쪽이 굉장히 많이 활용될 수가 있는 분야입니다. 자, 아무튼 뭐 테슬라야 머스크의 이런 비전들 아주 뭐 보아하지 않습니까? 대범하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요, 앞으로 한번 이런 실행을 테슬라 자체적으로 할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테슬라 메가팩이 이제 굉장히 더 커지고 있는 상황이니까. 자, 아무튼 테슬라의 미래는요, 무궁무진하다라고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요즘 분위기가 굉장히 좋아지고 있습니다. 관세가 점점 해결될 것 같은 조짐이 나오니까요. 시장은 미리미리 움직입니다. 언제나 빨리 움직여요. 앞에서 우리가 Fear and Greed 인덱스도 봤지만 분위기가 막 살아나죠. 이제는 육자로 바뀌었습니다. 이게 좀 지나면요. 언제 그랬나 싶듯이 Extreme Greed 상태, 완전 극도의 욕심 구간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뭐 너무 절망할 필요 없고요. 기다리면 돼요. 기다리면요. 주가가 힘차게 올라가고 $300 넘는 것도요. 뭐 그렇게 어려워 보이지 않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는 기대하면서 기다리시면 바이 앤 홀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레이존 유스였습니다.